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지켜본 지역민들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뇌물 혐의 말고도 지역 발전을 후퇴시키고 호남을 홀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비하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 측이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환자가 구급차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차 안에는 의료 인력도 없이 운전기사만 있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싸늘한 시선으로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바라본 지역민들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자택을 떠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시각,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도 곧 출발하는 차를 타러 가던 사람도 모두 멈춰서 한 곳을 응시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시민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싸늘하게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고생한 시민들도 많은데 자기는 수백억을 고생 하나 하지도 않고 이렇게 행정한 것에 대해서 참 시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죄를 뉘우치기보단 애둘러 자신을 향한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했다며 죄를 지은 만큼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치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의제기나 반발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20여 가지 혐의를 조사하는 검찰에게도 법과 원칙대로 각종 의혹을 밝혀내 정의를 다시 바로 세워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상당의 이해관계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세력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중심을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엄정한 수사를 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이후 1년여 만이자 역대 5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쌓인 의혹들이 이번 수사를 통해 풀릴 수 있길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포토라인에 섰지만 사실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비판을 재임 기간 당시부터 무수히 받아왔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MB와 호남의 질기낙연을 김철원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때 많은 지역민들은 대통령이 호남을 차별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역대 정권의 정무직 인사들이 인구에 비례해 적절하게 발탁됐는지를 조사했더니 이명박 정권의 호남 인사들은 인구에 비해 지역 대표성이 7%나 적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인사 홀대론 비판을 의식은 했는지 유인촌 문광부 장관의 출신지를 호남으로 바꿔서 발표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차별을 하면 안 되죠. 호남이나 홀대해서 속아내고 그런 짓거리를 하면 쓰겠어요? 서울시장 시절 5.18 묘지에서 파한대소하고 대선 후보 시절 고 홍남순 변호사의 묘지 상석을 밟을 때만 하더라도 유력 정치인의 실수쯤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치러진 5.18 기념식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0년 이물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식순에서 제외했고 5월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기념식은 이때부터 반쪽짜리로 치러졌습니다. 갑자기 2010년을 못 부르게 하니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가 불쏘났다. 쉽게 말해서 님은 김일성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일성 찬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누가요? 보훈처였어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아직도 사업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3조 원 가까운 예산으로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세우면 영산강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장담했지만 물은 썩고 물고기는 떼죽음 당하면서 강 생태계는 오히려 공사 전보다 나빠졌습니다. 국가 권력이 어떤 공익이나 또 이런 시민들의 그런 삶의 질을 위한
정책적인 그다음에 예산 투여 뭐 이런 노력들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을 잡았다. 그런 결과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사법 처리를 받을지는 곧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지역을 차별하고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반환경, 친토목 정책을 펼친 그의 행적은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온 현상은 누그러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6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서해안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 한때 비가 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떨어지겠고요. 흐린 날씨로 인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크지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아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5.5도, 영광 14.9도로 아침에도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장성 16도, 담양과 화순도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14도, 강진 15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거의 나지 않겠습니다. 곡성이 17도, 구례 16도, 보성의 낮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지사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막은 민주당에서 열고 있는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장관과 청와대 참모 그리고 재선 교육감의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선 전국에서 열린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강연회. 장만채 전남 교육감이 마련했습니다. 전남지사 선거 출마와 민주당 입당을 준비 중인 장 교육감에게 불씨가 돼 돌아왔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의 입당과 우리 당의 도지사 경선 참여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우리 당의 자존심과 당원들의 영혼을 짓밟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 의원 29명 가운데 16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지사 선거 출마에 나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옛 지역구인 해남, 그리고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의 기반인 나주 화순 출신 의원들도 장교육감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를 지키게 된 이계우 의원 지역구인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사람들이 장교육감의 선거를 도울 분위기여서 후보 진영 사이의 기싸움은 물론 대리전 양상으로도 번질 전망입니다. 민중당 이성수 예비후보만 선거 전에 뛰어들었을 뿐 본격 불이 붙은 민주당과 달리 야권은 조용합니다. 민주평화당은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선거에 나서는 문제를 놓고 느긋한 모습을 보이는데 별다른 대안도 없어 지방선거 입지제들만 속이 탑니다. 현재 박지원 전 대표께서 나오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박지원 전 대표 이외에 뚜렷하게 출마하시겠다는 의향을 비추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 선거가 먼 데다 자연스럽게 선거 연대가 논의될 것이고 출마 여부도 결정될 거라며 여전히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양자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출마 선언문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광주시장 후보에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여성이기 이전에 산업에서 글로벌 첨단 산업에서 30년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 광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산업 생태계 재구축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제가 잘할 수 있고 또 특히나 대한민국의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아직 여성이 단체장으로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대중을 만들고 노무현을 만들고 또 문재인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우리 광주 시민의 힘이 이번에 최초의 여성 시장을 뽑는다면 그 시작은 광주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을 믿습니다. 네. 광주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스스로 새로움을 강조하고 계신데 네. 어떤 면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표 시절에 저를 영입한 이유는 민주당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으면서 저를 영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움을 영입을 했고 혁신을 영입했고 그리고 광주의 미래를 영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늘 새롭게 생각하고 예를 하나 들어보죠. 보통은 10에서 9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1은 왜 안 되지라고 접근을 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오고 그것이 혁신의 발판이 되어서 반도체라는 산업이 25년 동안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저는 그 혁신의 한 중심에서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네. 다음 주쯤엔 이제 공약 형식으로 그랜드 비전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 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 19일 날 오전 11시에 정말 완전히 새로운 광주를 디자인하는 네. 지금 이제 새천년이 시작되는 올해가 정도 새천년이지 않습니까? 새 광주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때 함께 오셔서 좋은 의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지내셨지만 단체장 경험은 사실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를 두고 경험이 부족해서 좀 우려된다 이런 네.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행정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행정은 기업 행정이나 이런 단체장의 행정이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력을 보시면 기업에서 그것도 글로벌 첨단 기업에서 세계를 무대로 그 기업에서 조직의 리더로서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상대로 성과를 이끌어내려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 전 세계의 1위인 기업에서 그 조직의 리더가 단체장의 역할보다 결코 적거나 작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양양자 후보의 현재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온 건 아닌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지지율을 높일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전국 선거에 나섰을 때 재선 후보인 이은혜 의원님을 이겼을 때하고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네. 253개 지역의 모든 분들이, 모든 지역위원장님들이 제가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치와 명분을 향해서 그리고 광주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을 때 우리 광주 시민이 저를 알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벌써 MBC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테이크오프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광주 시민은 저의 진가를 금방 알게 되실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정당당한 승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 확산 속에 광주 한 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비하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사퇴했고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모 대학교입니다. 최근 이 대학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총학생회 간부인 남학생 8명이 15일간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이 대화에는 신입생 환영회 문제로 이의제기를 한 같은 학생회 간부 여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과격하게 성희롱을 하고 학생회 다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을 언급하고 성적인 대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컴퓨터에서 이 대화 내용을 우연히 발견한 다른 총학생회 간부가 학내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며 인터넷에 이를 알리면서 공개됐습니다. 카카오톡 방을 자기들이 우연히 이제 보게 된 경우라 더 놀라기도 했고 더 분노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남학생들을 지탄하는 수천여 개의 댓글들이 달리며 분위기가 악화돼 현재 해당 페이지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총학생회 간부 8명은 전원 사퇴했고 조만간 대자보를 통해 공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학교에서는 학칙교육부에서 문제를 줄거리했습니다. 뼈아픈 자성과 함께 지성의 정당에 대학에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될 것 같도록 대학의 의지를 굳게 모아서
학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사회봉사와 근신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최근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환자가 구급차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드시 의료 인력이 같이 타고 환자를 옮겨야 하지만 당시 구급차에는 운전기사 혼자뿐이었습니다. 구급 차량의 안전 불감, 김양훈 기자가 고발합니다. 달리던 구급차 뒷좌석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자 구급차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이 남성은 정신불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이었습니다. 재활시설은 보호자 없이 이 남성만 병원 구급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단순하게 환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증상만 조절이 되면은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올 정도로 경미한 상황이라고. 환자가 뛰어내릴 당시 구급차에는 운전기사 1명뿐. 환자를 이송할 때 반드시 동승해야 하는 의료 인력은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차량 협조를 요청할 정도라면은 그렇게까지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만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응급의료법에는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이 동승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에서 뛰어내린 54살 김모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뛰어내린 충격 때문인지 뒤따르던 차에 치여 숨진 것인지 사망 원인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병원과 노숙인 재활시설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정부와 채권자를 상대로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3일째 고공농성을 진행한 금호타이어 노조 지회장 2명은 어제 광주 영광통 사거리에 있는 20m 높이의 송신탑에서 내려온 뒤 산업은행 채권단과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금호타이어가 해외에 매각될 경우 국내 공장 폐쇄와 기술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어제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기부금 사용 내역은 물론 예산 운영과 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하고 특히 기부금이나 예산이 위원회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1억여 원의 기부금을 받아 사용해왔고 광주시 예산도 지난해까지 10억 원 이상 투입됐습니다. 세월호 선체 절단물 수색 과정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그제 오후 3시 30분쯤 세월호 선체 절단물 수색 과정에서 15cm가량의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목포시랑 야적장에 쌓여있는 세월호 절단물에 대한 정밀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고의 고장 장흥군의 한 산골 마을에서 버섯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벼농사로 따지면 모내기라고 할 수 있는 버섯의 씨인 종균을 참나무에 심는 작업으로 한창 바쁘다고 하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잘라진 참나무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한켠에서는 드릴로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에는 표고버섯의 씨인 새하얀 씨균, 종균을 채워 넣습니다. 벼농사로 따지면 모내기를 시작한 겁니다. 수십만 개에 이르는 버섯 재배목을 이 시기에 작업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나서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표고는요, 지금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제일 바쁜 시기도 접종해야 되고 또 수확도 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장흥유치에서는 주로 전통 방식인 원목 재배로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나무 진액을 양분 삼아 깊은 소나무 숲에서 자라기 때문에 텃밭 배지에서 기르는 버섯보다 맛과 향, 식감에서 뛰어납니다. 해외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아 지난해 홍콩과 일본, 미국 등지로 100만 달러치가 수출됐습니다. 앞으로도 장원목 표고에 대한
인식이 매우 해이해졌기 때문에 150만 불 또는 앞으로 200만 이상도 거뜬히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와 음료 등 표고버섯 가공식품도 수출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근한 봄 기온이 차오르는 장흥 유치마을. 가장 큰 소득을 안겨주는 표고 농사 준비에 연중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원 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가칭 교권 부르미 등 교권 보호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원이 가입 대상이고 관련 보험료는 교육청이 모두 부담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보험업체를 선정해 5월부터 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교육청은 또 가칭 교권 부르미 제도를 도입해 학교나 교원이 요청할 경우 변호사나 상담사 등 전문가들을 학교 현장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을 전국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광주에서 열리게 될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간직한 저항과 대동의 공동체 정신은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로 승화됐다며 학생들이 5.18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입니다. 대우전자를 인수한 대우그룹이 그룹 내 가전의 두 축인 대우위니아와 대우전자의 합병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대우 측은 영업과 제조는 분리하고 연구개발과 물류 등은 통합한 현대차와 기아차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대우위니아와 대우전자의 합병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대우 측은 또 올해 대우전자의 흑자 기반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영업이익률 5%를 달성하겠다며 2020년 이후에는 대우전자를 국내외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스위트 2018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180여 개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참가해 에너지 기술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20여 개의 나라의 바이어들이 참가한 가운데 수출 상담회도 진행합니다. 직접 벌을 키우고 꿀도 따는 시민 체험 양봉장이 오는 4월 문을 엽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양봉 체험을 할 시민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요. 참가자는 부담금 20만 원을 내면 생산된 꿀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 체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 주변 이웃들로부터 생활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 개설됩니다. 북구 원데이 클래스인데요. 동네 카페나 공방, 안경집 등 가게 주인들에게 기타 연주와 생활도예 등 각종 생활 지식들을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매주 주말 영산강 문화관과 승촌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영산강 문화장터가 오는 17일부터 열립니다. 청소년 록밴드와 색소폰 앙상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요. 야외 공원에서는 공예 체험이나 먹거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의 한 극단이 관객과 함께 완성하는 1인 연극에 도전합니다. 그동안 우수극단으로 평가받아온 곳이지만 예산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1인 연극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연극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 관객 중 한 명을 뽑아서 연기상을 수여하는 등 독창적인 방식의 연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